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전자회로 두 번째 시간, 영상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 공유가 잘못됐군요. 죄송합니다. 네. 전자회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다이오드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다이오드는 이렇게 N형과 P형이 있다 치면 N형에는 전자가 많고 P형에는 전공이 많고 그리고 이게 많다는 거를 우리가 메이저리티 캐리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P에선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전공, 그 다음에 N형에서는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전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생기는 어떠한 영역이 있고 이 영역을 우리가 공핍층이라고 얘기하기로 했고요. 이 공핍층에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플러스로 이온화 된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이온화 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는 우리가 도핑을 통해서 N형 반도체를 많이 넣어줘서 상대적으로 N형이 여기가 많고 여기가 P형이 많았는데 얘네 둘이가 이제 컨정션이 있다 보니까 확산, 디퓨전에 의해서 어떻게 됐었죠? 디퓨전에 의해서 P형인 녀석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N형인 녀석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뉴트럴해지고 뉴트럴해진다는 거는 결국 여기 요쪽으로 따졌을 때 여기에 비어 있는 어, 홀들이 그러니까 홀들이 오면서 전자와 홀이 만나서 여기가 중립, 공핍층이 되고 이 컨비네이션도 여기서 이루어져서 여기랑 여기는 사실상 전자가 많거나 전공이 많거나 하지 않은 약간 중립국, 퍼지 뉴트럴 리전이 됐는데요. 하지만 그 기존에 있었던 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공이 왔으니까 플러스 이오나이즈 된 거고 여기에 원래 전공이 있었는데 전공이 많았는데 어떻게 전자가 와가지고 마이너스 이오나이즈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이오나이즈 돼서 이 부분을 플러스가 아니라 우리가 표기할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와 여기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로컬한 일렉트릭 필드가 생겼다. 일렉트릭 필드가 로컬하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분명히 나는 이렇게 전류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P에는 플러스를, 마이너스에는 맨.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로 걸었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여서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길 바랬는데 전류는 그런데 어, 필드는 요렇게. 필드는 그러니까 전류는 요렇게, 전자는 요렇게. 그죠? 그래서 필드는 여기서부터 요런 식으로 가길 바랬고, 요 안에 로컬 필드는 요렇게 반대쪽으로 가서 이걸 우리가 포텐셜 베리어라고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컬이죠, 로컬. 그 다음에 로컬이면 글로벌 저기 포텐셜 베리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다이오드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요번 단원부터 배울 BJT라고 하는 트랜지스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트랜지스터를 배워요. 트랜지스터를 배웠을 때 그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오드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만 놓고 봤을 때 다이오드의 기본적인 캐릭터리스틱을 배웠고 특징, 그 다음에 그거의 원리를 배웠겠죠. 그 다음에 응용 분야로서 어떤 거 스위치,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어. 앰플리파이어는 없었죠? 좋은 지적이에요. 앰플리파이어가 없고 여기 렉티파이어라고 있었죠. 정류, 그죠? 그 다음에 클림프, 핑핑 ing. 클림핑.
요렇게 세 개의 우리가 뭐가 있다? 요 세 개의 응용 분야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린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바이폴라 극이 두 개인 결합된 트랜지스터란 뜻이죠.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싱글 폴라였어요. 여기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플러스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부분 두 개의 극성이 하나의 정션으로 이루어진 걸 싱글 정션을 가진 경우를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이렇게 3 해가지고 N 혹은 P 혹은 N 이렇게 되면 정션이 어디랑 어디야?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두 군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를 걸고 여기를 플러스를 걸어 마이너스를 걸어 그럼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 영역에서만 놓고 봤을 때 즉, 색깔을 다양하게 쓰게 되네. 자, 이 영역에서 놓고 봤을 때는 무슨 바이어스야? 포워드 바이어스죠. 포워드 바이어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랑 여기를 놓고 봤을 때, 또 다른 색깔 쓸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놓고 봤을 때는, 여기는 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걸면, 어떻게? 여기도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여기다 5볼트를 걸고 여기다 5볼트를 건다 쳐봐. 그러면 여기가 접지였다고 치면 여기는 마이너스 5볼트가 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5볼트가 될 거 아니야. 여기가 0볼트니까. 그럼 여기 어디야? 마이너스 5볼트가 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5볼트가 될 거면 얘랑 얘 사이에는 뭐야? 전류가 흐를 동력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는 이 전체 계로 봤을 때는 전자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NPN, PNP로 두 개의 정션을 갖는 걸 만들었을 땐 어떤 효과가 있나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알고 보니 이 다이오드는 되게 특이하게 일단 스위치, FWCH, 뭐 ON 혹은 OFF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역할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이 1번, 어플리케이션 1번으로 가지고 있다. 2번 어플리케이션 2번으로는 뭘 가지고 있다? 앰플리파이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증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증폭의 특성은 엄청나게 작은 신호를 크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를 배운 상태에서 트랜지스터로 넘어갈 때, 앞으로 두 개의 더 단락에서 두 개의 소자를 더 배울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다이오드를 배웠고, 그 다음에 배울 두 개 중에 하나는 첫 번째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배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FET, CMOS, FE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BJT를 잘 이해하면 CMOS는 덤태기로 같이 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다음에 액티브 모드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액티브 모드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포워드 바이어스였을 때, 어디,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액티브하게 한다는 거는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전류를 흐르게 한 거가 액티브 모드라고 치면, 여기서 액티브 아닌 오프 모드를 어, 뭐 세츄레이트 됐다는 아니면 컷오프 모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컷오프 모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이오드는 온앤 오프만 신경 썼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BJT를 쓰면 스위치 온앤 오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1을 넣었는데 신호가 100이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곱하기 100배 해가지고 이렇게 앰플리파이어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요 액티브 모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지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도 배워서 라지 시그널 모델 왜 배우죠? 조그만 소신호가 변했을 때 결국 대신호에서 그러니까 소신호가 변했을 때 내가 증폭된 소자에선 얼마나 변할 거냐라는 거를 계산하기 쉬운 모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얼한 볼테지 커렌트 소스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트랜지스터는 볼테지를 조절해 가지고 거기에 흐르는 커렌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게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풋 값으로 Vin으로 조절을 했는데 그러면 Vout이 바뀌어야 되느냐? 커렌트가 바뀌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볼테지 커렌트 소스인지 커렌트 볼테지 소스인지 그런 것도 구분해야 돼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소스와 디펜던트 소스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볼테지를 아무리 바꿔줘도 커렌트가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커렌트 인디펜던트 소스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커렌트를 막 바꿨는데 거기에 걸리는 볼테지가 안 변한다. 그러면 그 소자는 볼테지 인디펜던트 소스라고 하죠. 그리고 튜닝하고자 하는 썸띵의 베리어블을 우리가 볼테지로 놨으면 볼테지가 바뀌면 볼테지 Vin을 바꿨는데 볼테지 V 아웃이 바뀐다. 그러면 이거는 볼테지 디펜던트 소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컨트롤을 뭘 하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것은 인디펜던트 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은 디펜던트 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 오메 법칙과 뭐 KCL, KVL은 당연히 쓰는 기술이어서 이건 설명을 안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 회로이론이 아니죠. 기초회로. 기초회로 수업에서 배운 게 뭐예요? 여러분 KCL 노드 기준이죠. 노드 기준으로 여기 들어오는 거랑 여기 들어오는 거랑 I 값의 총합은 시그마 i라고 표현하죠. 유식하게. 이거는 0이다. 라고 하는 거. KVL. 뭐죠? 이렇게 소신호. 이렇게 요 소회로를 돌렸을 때 여기에 걸리는 볼테지, 여기에 걸리는 볼테지, 여기에 걸리는 볼테지를 방향성 다 따져서 여기에 걸리는 V1과 여기에 걸리는 V2와 여기에 걸리는 V3를 더한 건 0이다. 라고 한 게 KVL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해요. 왜? 공식대로 넣고 계산을 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회로 이론, 기초 회로 이론은 결국은 더 높은 어드밴스된 기술을 배우기 위한, 지식을 배우기 위한 테크닉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회로가 있다 치면 회로에는 일단 인풋 값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펑션을 드러내는 어떠한 펑셔널 소자, 펑셔널이겠죠. AL. 펑셔널 소자가 있어요. 그 소자에서 일어나는 뭐 I 값 혹은 R 값 혹은 V 값을 계산하는 것들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비선형 소자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보세요. 내가 40A짜리 소스를 꽂아줬어. 그러면 이 회로에 V 인값으로 40A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I 인값이죠. 인풋 커렌트 값으로 요렇게 인풋 소스가 이렇게 있다 치면 여기 노달 1까지 도달했을 때는 아래서 올라오는 IX,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X의 커렌트가 왔을 때 여기에서 걸리는 커렌트는 35배에 해당되는 IX가 걸려라고 문제를 기초회로 이론에서 주어졌다라고 치면 여러분은 그냥 이거를 그냥 뇌를 비우고 받아들였죠. 35배 하나 보네. 나는 여기에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뿐 어디 한 번이라도 이게 왜 35배가 되나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물론 전자회로를 배우고 전자회로 소자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면 이거를 왜 배워야 되는지 알게 되죠. 그죠? 근데 이 35배, 이건 35배는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는 커런트를 바꿔서 커런트와 관련된 소자를 만들으니까 이건 커런트 디펜던트 소스겠네요. 이 앞에서 표현하면. 그죠? 커런트 디펜던트 source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IX의 의존형이다.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되냐? 여기에 무슨 소자를 썼기 때문이겠다. 이 소자가 뭐겠냐?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인풋 값에 영향을 받는 아웃풋 값. 그 아웃풋 값이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어떠한 회로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게 그 소자에서 그렇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되고 연구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수업이 진행하는 거고 DJT가 정확하게 비선형 소자로서 100배를 증폭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35배를 증폭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스위치 ON을 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스위치 OFF를 시켜 준다든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그러면 언제 제일 발달했겠느냐? 트랜지스터는 전자회로 소자죠. 트랜지, 트랜스지스터, 트랜, 트랜지스터, 스터 이건가? 갑자기 용어가 헷갈리네요. 네, 뒤에 나오겠죠? 잠깐만. 트랜지스터 맞네. 트랜지스터는 언제 발달했냐면 전쟁 때 발생했어요. 전쟁 때. 전쟁, 월드워 1, 월드워 2, 뭐 이런 것 때 이제 발달을 했는데 왜 발달을 했냐? 독일군이나 그다음에 영국군, 프랑스군이 우리가 쓰는 주파수를 읽지 못하게 하면서 대신 신호는 저기에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 보낼 때 내가 보내는 송신기가 있을 거고 수신기가 있다고 쳤을 때 이 수신기는 들어온 작은 신호를 최대한 확대해가지고 뭐예요? 앰플리피케이션이죠. 앰플리피케이션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스피커로 또 이 신호를 증폭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호를 또 변환해가지고 또 증폭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음. 그런데 보낼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어, 원하는 신호가 제대로 가려면 소실분을 고려해가지고 신호가 공기 중에서 소실되는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보내야 한다는 뜻이죠. 전자파를 보낸다고 해서 소실률이 거의 없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파장의 길이와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수증기나 아니면 무슨 어떠한 지형 지물에 의해서 흡수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사되기도 하고 스캐터링 산란되기도 해가지고 그 소실본을 어떻게든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소실본을 고려해서 더 높은 신호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앰플리파이어가 다 이쪽에 다 붙습니다. 들어온 신호를 일단 확대하고 그거를 스피커 들어가기 전에 확대하는 앰플리파이어 1, 앰플리파이어 2. 그죠? 그 다음에 하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신호가 유효한 신호, 여기 비밀 신호, 유효한 신호가 있다 치면 이 신호가 파형 제너레이터기를 태워가지고 파형에 무슨 어떠한 디지털 신호가 이런 파형으로 바꿔서 이 파형은 된 것도 또 이렇게 증폭해가지고 안테나를 통해서 나간 신호가 이 신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에 앰플리피케이션 어떠한 A1 값이 있으면 여기 도달할 때 A1보다 훨씬 더 작은 값으로 줄어들어서 들어오겠죠. 그걸 또 다시 A1에 해석 가능한 형태로 매그니피케이션 해줘야 되고 그거를 또 파형으로 다시 재생한 다음에 그거를 스피커로 갈 때 또 확장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우리는 반드시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을 제일 잘하는 소자가 뭐냐? 개발해 보자. 그래서 만든 게 트랜지스터다. 대표적인 트랜지스터의 종류로는 마이크랑 뭐 스피커예요. 마이크는 음파를 받을 숫자죠. 받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소스 원을 받았을 때 그거를 확장해서 회로로 돌려주고 그다음에 또 확장된 형태를 스피커 아웃으로 보내고 그렇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로 서킷 안에서 사실은 이건 나중에 배워야 될 부분인데 볼테지 디펜던트 커렌트 소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이게 이제 개인 값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여기선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내가 집어넣은 볼테지에 비해서 나오는 볼테지의 아웃 값이 예를 들면 100배야, 100배. 100배라고 치면 개인이 100배라는 얘기고요. 개인이 100배라는 얘기는 내가 앰플리피케이션을 100배 할 수 있다는 얘기.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 앰플리피케이션에서 이게 100배짜리 소자를 한 번 더 거치면 100배 곱하기 100배에서 10,000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한다. 여기서는 이제 아주 미리 가리킬 필요가 없어요. 트랜지스터는 무엇일까요? 뭐 그냥 여긴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는 뭡니까? 그러면 커런트를 컨트롤해서 커런트를 바꾸는 소스가 있고요. 볼테이지를 컨트롤해서 커런트를 바꾸는 소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어도 아날로그 신호를 앰플리파이어 하는 게 있고 디지털 신호를 앰플리파이어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트랜지스터는 뭐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디테일을 BJT에서 배우진 않을 겁니다. BJT를 배우기 전에 트랜지스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초반에는 진공관에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예전에는 진공관 안에서 어떠한 전자가 이동하고 증폭되는 것을 확인하는 용으로 진공 소자를 이용했는데 그때 그 기본적인 개념은 자 이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의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캐소드, 애노드, 그리드라고 해서 백큐um 튜브 안에서 이렇게 삼전극 소자 여기 보시죠 하나 둘셋 삼전극 소자로 만들어서 했었어. 근데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기에 있는 요 3인방 그다음에 벨랩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만들었냐면 여기에 콜렉터 뒤에서 엄청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여기는 에미터 여기는 베이스겠죠. 근데 스프링이라고 써있네 베이스. 그 다음에 여기에 에미터 TER 에미터 이렇게 해서 3전극으로 돼 있는 요게 베이스구나. 그럼 이건 뭐라고 써있는 거야? 스프링? 잘 보이지도 않네요. 네. 이렇게 생긴 취소하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3전극으로 돼 있는 소자를 개발한 거야. 그리고 이거를 왼쪽에서부터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세 개의 전국으로 이루어진 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컸던 이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혁신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벨랩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벨 레버레토리 벨랩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수많은 전자회로의 역사에서 벨랩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 트랜지스터의 소형화. 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유리관 안에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서 진공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부피도 커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도 너무 어려웠는데 이거 하나 실수로라도 깨지면 이 트랜지스터는 동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되고 어디에다 핀만 딱 꽂으면 동작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이오드는 스위치라고 얘기했죠. 다이오드가 자 우리 다이오드 배웠을 때 기억나세요? 다이오드는 이렇게 있는 어떠한 핀이 있다 치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들렸다가 닫혔다가 함으로써 유체가 관에서 이런 식으로 흐르면 유체가 흐른다는 건 커렌트라고 얘기했죠. 실제로 유체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 커렌트가 흐른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오픈되거나 오픈 혹은 클로즈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우리가 어떠한 수도꼭지 여기다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된 걸 달았다. 근데 이걸 이렇게 돌리잖아. 그럼 이 수도꼭지가 아래로 내려가. 아래로 내려가면 물이 여기는 가득 차 있다가 요만큼만 흘러서 요만큼만 흐르게 돼.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또 만약에 어떻게 열어. 그러면 요 열었을 때 요게 조금 위로 이렇게 열리면 요만큼 흐르게 되죠. 그래서 지나가는 커렌트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 원하면 단수, 컷, 오프 또 할 수 있는 스위치 온, 스위치 오프도 할 수 있는 어떠한 소자를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오드랑 다르죠. 다이오드는 그냥 기능적으로 오게 한다던가 안 오게 한다던가 그 두 개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요 트랜지스터는 반면에 조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끔 혹은 안 되게끔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소자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실질적으로 오픈시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를 한번 찢어 볼게요. 제가 이거 분해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생겨서 이러한 전기가 안 통하는 까만색 물질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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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자가 있어요.
그리고 요 소자의 요 부분은 에미터. 그 다음에 요 소자의 요 부분은 베이스. 요 부분은 컬렉터. 그런데 요 소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요 안에 어떠한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그 칩은 실리콘 웨이퍼로 이루어졌을 거고요. 실리콘에 예를 들면은 경우를 볼게요. N타입 실리콘 베이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여기는 N타입, 그다음에 여기 주황색 영역은 P타입, 주황색은 P타입. 그 다음에 주황색이랑 녹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녹색은 N타입.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녹색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전극은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내 전극은 여기다 하나 N타입 아무데나 연결하면 컬렉터, 그죠? 그 다음에 요 에미터는 이렇게 가서 여기 녹색에다가 연결하면 되는 거고, 이 베이스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황색에다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주황색. 여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고, 요건 이렇게 해서 여기 빠지고, 여긴 이렇게 아무데나 잡아서 이렇게 하면 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만든 게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순이다. 여러분,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고요. 어, 그냥 EBS가 아니라 EBC다 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EBS로 헷갈리긴 하거든요. 여러분 나이 때는 EBS가 훨씬 더 익숙할 거예요. EBC다. 순서를 BEC가 아닌가요? 요즘 CBE는 안 돼요? 그냥 EBC로 외우세요. 왜냐하면 가장 왼쪽에 있는 걸 E라고 읽기로 하고요. 가운데를 B라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 C를 컬렉터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잘랐어. 크로스 섹셔널 뷰를 보면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컬렉터 연결하고 얘 어디가 있어요? 산발에 연결돼 있지? 베이스 연결하고 여기다 연결하겠지? 에미터 연결하고 여기다 연결하겠지? 이렇게 해서 정션이 그러면 어디 있어요? 정션 두 개입니다. 어디에? 여기 정션, 여기.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여기. 그죠? 맞아요? 그래서 두 개의 정션, 그래서 바이폴라 정션. 맞죠? 그리고 중요한 점. 우리는 이 영역 안에서도 어디만 신경 쓰고 보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만 잘라서 봅니다. 그러면 요거를 옆으로 쭉 가져오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돼서 N타입 위에 에미터 부분이죠. 여기 에미터가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 여기에 베이스, 그 다음 P타입, 그 다음에 N타입 해서 여기에 컬렉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요거랑 완벽하게 세임 한 구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에미터 부분에는 무조건 세게 넣어서 헤빌리 돕트 한다라고 얘기해요.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N타입에는 무언가를 더 많이 넣어. 어느 정도로 많이 넣냐면 이 P에 비해서 뭐 거의 한 1000배에서 한 10,000배, 10만 배 정도까지로 많이 넣어요. 도핑은. 그러니까 이 N이랑 다릅니다. 이 N은 heavily doped다 그래가지고 전자를 엄청 많이. 아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도핑 해가지고 우리가 전자가 잉여 전자로 남는 5족에 있는 전자를 엄청 많이 도핑해서 하이 덴시티 된 걸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그냥 위클리 돕드 이것도 위클리 돕드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BC에서 이 부분에는 헤빌리 돕이 들어간다. 교수님, 이거 PNP는 안 되나요? 지금 NPN이잖아요. PNP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에미터 부분에는 무조건 P를 헤빌리 돕 그리고 N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해서 NPN vs PNP 이 두 가지 종류의 이제 투 타입의 바이폴라 BJT가 있습니다. 그것만 일단 지금은 이해하세요. 그리고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으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여기 들어가 있다.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칩을 만드는 거와 관련된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면 됩니다. 어디? 반도체 공정 수업에서. 저는 1학기 때 반도체 공정 수업을 합니다. 네. 잠깐 홍보했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심볼화 해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아까 보세요. 이건 내가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보였던 NPN에서 에미터 부분을 위쪽에 그렸어. 여기 헤빌리도 없더라고 표현했고, 베이스, 컬렉터 이랬는데, 여긴 컬렉터를 위에 그렸어. 그다음에 에미터를 아래 그렸고, 베이스를 왼쪽에 그렸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가 있다는 걸 반드시 이해하세요. 그래서 헤빌리도업이 된 부분은 무조건 에미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미터가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단, 우리가 에미터, 그리고 NPN을 어떻게 표현할까? PNP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기판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Y자를 그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무조건 베이스로 해요. 이렇게 해서 Y자를 그리고 베이스를 합니다. PNP, 이거는 PNP 거고요. 얘는 NPN 거라고 할게요. 그럼 왼쪽을 에미터라고 쓰고 오른쪽을 컬렉터라고 하고 에미터 컬렉터라고 하면 화살표 방향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게 에미터인지 이게 NPN인지 PNP인지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 화살표의 방향이 에미터 쪽으로 가면 요런 식으로 여기죠 여기 요렇게 가면 우리가 이 EBC 시스템을 보자마자 얘가 없어. 얘가 없이 그냥 요것만 봐. 그럼 이거 NPN이네. 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반대로 베이스 쪽으로 오면 얘 PNP네 라고 알아야 돼요. 그냥 심볼만 보고 이게 NPN인지 PNP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로에선 친절하게 너가 NPN을 썼어 혹은 너가 PNP를 썼어 라고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회로의 심볼만 보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방향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커런트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냐? 전류가 에미터 쪽으로 흐르면 우리가 요 방향으로 쓰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NPN 트랜지스터다. 그 다음 요렇게 만들었는데 요게 베이스 쪽으로 간다. 그럼 베이스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베이스 쪽으로 커런트가 흐른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PNP라고 한다. 외워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외우지 않고 전류 부분으로 전류의 방향 부분을 매번 여러분들이 이거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매번 그러니까 이걸 그냥 기본적으로 외워주면 이거 보고 회로를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여기 보세요. 에미터가 아래에 있고 컬렉터가 위에 있고 베이스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BC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화살표 방향을 딱 보자마자 이게 바깥쪽으로 돼 있네. N형으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얘는 무슨 트랜지스터다? NPN이다. 그래서 여기를 째려 보니까 NPN이네. 에미터 부분에 여기 있으니까 여기 헤비리도 됐다는 얘기네. 요거 정도도 유출을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런 수치도 나중에 배울 건데 미리 배우자. VBE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VB인가요, 교수님? 아니에요. VEB라고 써도 됩니다. VB라고 쓰면 안 되나요? 이 둘 중에 헷갈려요, 교수님. 통일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먼저 쓰는 녀석이 플러스, 나중에 쓰는 녀석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VEB라고 썼다면 무슨 얘기냐면 E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여서 VB이라고 쓰면 안 되고 VEB라고 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일부 책들은 그걸 무시하고 쓴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기가 플러스를 걸고 여기가 마이너스를 걸었어. 그럼 VBE, B가 먼저니까. 그럼 여기 보자. CB니까 어디가 위야? C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여기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됐어? 이게 NPN이랬잖아. 여기가 N 헤빌리도, 여기 중간이 P, 그다음에 여기 N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에는 플러스를 걸고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고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 뒤에서 배울 건데 우리가 조금 미리 조금 아프더라도 지금 조금 맞읍시다. 어떻게 맞는다는 얘기냐면 힘들게 배우자는 뜻이야. 여기가 n 플러스고 여기가 p일 거고 여기가 n일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전기를 건 게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걸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었어.
그러면 PN 기준으로 연은 무슨 방향이야? 순방향. 맞아요? 그죠? 포지티브에다가 플러스를 걸었잖아. PN 정션에 포지티브를 걸고 네거티브에 마이너스를 걸죠. 순방향이야. 근데 여기 뿔마.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이렇게 건다고 치면 여기는 역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순방향의 역방향을 그럼 왜 미리 아느냐? 트랜지스터가 앰플리파이어로 동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포워드와 백워드, 포워드가 리버스, 바이어스의 순서가 다 있어요. 그 순서를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그냥 외우고 이후에 설명을 하나씩 배울 겁니다. BJT는 4개로 쪼개서 설명을 할 거고요. BJT 4개나 5개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NPN 트랜지스터 뭐 NPN BJT 생각해 볼게요. NPN BJT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한 거 똑같아요. Y자를 그립니다. 아이고. 자, Y자를 그립니다. Y자를 그린 다음에 외울 때 저 어떻게 외우냐면 이건 사실 제가 외운 방식이라서 야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가 뭐예요. 저 여러분 그거 기억나죠?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해립의 붕탄질산 풀레 남한할교 인학영화 칼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게 아마 동네마다 다를 거예요. 전 강동구 출신인데 서울에. 근데 수해리빌 봉사나 뭐 플레 남한할교 인학영화 이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제가 저희 학번 아래 뭐 한 08학번이 아니구나. 제가 03인데 08학번 맞구나. 08학번 애들한테 막 하하하 이러고서 얘기하다가 수해리베 풍사 뭐 수해리베 플랜 아마남길 이런 거막 얘기했더니 형 그렇게 안 외워요. 뭐 저희는 다르게 외워요.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랬으니까 동네마다 다르고 외우는 방식이 다른데 그냥 제가 가르치는 방식에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네 하고 PB로 외웠어요. 이게 아까 뭐냐면 그냥 NPN은 에미터 쪽, PNP는 베이스 쪽으로 화살표가 향한다. 이걸 뭐 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이게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외우고 이건 프라이빗 뱅킹 제가 이거 외울 때 한창 그 주식을 한창 배울 때라서 프라이빗 뱅킹 뭐 그러고서 막그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잘 된 사람들은 막 프라이빗 뱅킹까지 간다 막 그래가지고 그때 막 PB 퍼스널 베스트 합시다. 퍼스널 베스트 퍼스널 베스트가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NPN 내는 NPN이에요. 자 퍼스널 베스트는 P는 PNP 그래서 화살표 방향 헷갈리잖아. 이건 에미터 쪽으로 가라. 에미터 쪽으로 가라. 자 PNP는 이렇게 베이스 쪽으로 가라. 조금 외웠죠? 퍼스널 베스트입니다. 프라이빗 뱅킹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제 말을 잘 들으면 네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아니오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와 PB로 외웠었어요. 전 사실 헷갈렸거든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 맨날 이런 거 단골 문제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냥 이런 거 딱 보여주고 이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네가 이 MPN 구분해봐, PNP 구분해봐. 이거는 이제 저쪽 우리는 그래도 약간 좀 공부와 조금 그 식견이 훌륭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원리를 가리키면 학생들이 이 화살표의 방향이 커렌트라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 커렌트와 이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네라고 외울 필요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원리를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외우면 되는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TJ가 아닌 그냥 학생들은 그냥 외우는 게 더 편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원리 위주의 수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걸 외우는 걸 권장하진 않지만 외우면 좀 편해서 그냥 알려만 드려봤어요. 네, 안 외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헤빌리 돛된 부분은 에미터다. 컬렉터는 NPN이니까 그리고 정션은 두 개다. 그랬을 때 내가 베이스 쪽으로 가는 거가 아래쪽으로 향하고 Y자를 그린 다음에 양쪽으로 이어서 네 해가지고 NPN은 네, 이 에미터 쪽에 화살표를 간다. 반대로 퍼스널 베스트인 경우에 PMP니까 아래로 이렇게 간다. P는 에미터 부분에 헤빌리 해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약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NPN이나 PMP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자, 이게 NPN이고 플러스 NPN, NPN. 그죠? 이게 요 모양으로 어디가 이 에미터고 어디가 베이스고 어디 커넥션인지 이제 알죠, 우린. 제가 이 세 개 중에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나세요? 무조건 이렇게만 그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 트랜지스터의 구조는 요 그림에서도 봤지만 N형 반도체에다가 P형 도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N형 도핑을 그 위에다 추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두께를 엄청나게 얇게 해야 돼요. 얇게 해야 왜 얇게 해야 되는지 뒤에 나와요. 여기에다가 전자를 많이 넣어야 되는 이유는 전자가 뚫고 여기로 넘어간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넓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넓어. 반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전자가 엄청 많이 넘어갔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전류가 통하려면 즉 쇼트가 나려면 전자 넘어간 게 프리 디퓨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면 드리프트 커렌트에 의해서 한 다음에 여길 또 넘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얇으면 잘 넘어가는 이득도 있고 그 다음에 공핍층이 얇을수록 좋아서 이걸 얇게 하는 게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폭을 보통 엄청 얇게 만드는 게 효율적인 트랜지스터, 볼테지를 아끼면서 전류를 많이 통하게 하는 데 이득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이거 MPN의 동작 원리인데 우리가 그냥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그냥 다이오드만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다이오드만 한번 볼게요.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겨서 이게 N형이고 P형이라 치면 여기는 전자가 많고요. 여기는 전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음에는 전자와 전공이 있었어. 전공이 전자 5개, 전공 5개 이렇게 있었어. 근데 정션 안에서 지들끼리 퓨리 디퓨전에 의해서 확산이 돼서 결국 뭘 만드냐면 여기가 여기에 있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전공을 채우고 여기에 있었던 전자가 잉여 전자가 넘어가서 얘는 전공과 전자가 그냥 딱 안정화된 상태로 있으니까 사실상 여기에부터 여기에는 리컨비네이션이 다 된 안정한 쿼지 포텐셜 가진 여기는 굉장히 중립국처럼 생긴 모양이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전자 기준으로 봤을 땐 전공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이오나나이즈 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이오나돼 있는 형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로컬 포텐셜이 이렇게 생깁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 순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주면 순방향으로 걸어주면 P에다가 플러스를 걸고 N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잖아. 그럼 플러스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커렌트가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전자가 일로 간다는 얘기지. 이게 커렌트라고 치면 전류가. 그럼 전자가 여기에 계속 들어오잖아. 이렇게 전자가 또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오잖아. 전자가 많아져. 그러면은 이게 0.7볼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슝 하고 뚫린댔지. 0.7볼트가 아니라 뭐 0.1볼트부터 0.2, 0.3, 또 0.6, 0.7볼트까지 간다 치면 0.1에선 전자가 좀 많이 늘어났겠죠. 그 다음에 0.7까지 이렇게 가면 전자의 양이 많아지면 여기에 공핍층이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효과가 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에 공핍층이 얇아지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여기에 뉴트럴하게 있었는데 전자가 더 많아지니까. 그럼 반대로 여기에 전자가 많아지면 여기서는 플러스니까 이게 땡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이오나이즈 된 그죠? 공핍층에서 여기에 전공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할 텐데 전공도 얇아지겠지. 그러니까 볼테지가 넓어지면서 이 공핍층이 티닝되는 효과가 있겠죠? 티닝 얇아진다. 그냥 피지컬하게 생각해 보세요. 원리적으로. 아, 그러면 여기가 얇아질 테니까 0.7에서 이거 얇아져서 뿡 하고 뚫리는 게 우리가 로컬 포텐셜 0.7볼트를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 오쪽 끝과 왼쪽 끝에서
해서 볼테지의 차이, 여기서부터 여기에 포텐셜이 TIAL 이 포텐셜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여기로부터 온 거고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에 흐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세 개로 이루어진 NPN, PNP에다 적용을 하면 자, 보세요. NPN이고 PNP인데 전류를 거는 방식은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두 개를 걸 수 있어요. 왜?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할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연결할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할래? 이렇게 연결할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게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자, 요렇게 만약에 PN인데 내가 베이스에다가 플러스를 걸고 에미터에다 마이너스를 걸면 이거는 순방향이죠. 그죠? 요 방향. 그죠? 순방향이죠. 요렇게 걸 때도 PN인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순방향이야. 그러면 자, 포워드와 포워드를 걸은 경우 그 다음에 에미터와 베이스 여기는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예요.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 그다음에 여기는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예요. 그래서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포워드를 건 경우에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리버스를 걸면 어? 반대로 포워드 포워드 리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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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워드 이렇게 네 개를 그릴 수 있죠. PMP에도 마찬가지겠죠. 포워드 리버스 포워드 포워드 리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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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워드 이렇게 있는 경우에 우리가 요 경우 포워드 리버스 어디 에미터 베이스에는 순방향을 걸고 여기 두 개에는 역방향을 건 요 경우에만 우리가 이거를 활성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활성 모드. 활성 모드가 교수님 뭐예요? 활성 모드는 네가 이거를 스위치 온, 오프 할 수 있어. 혹은 앰플리파이어 할 수 있어. 이 기능을 살릴 수 있는 트랜지스터를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을 여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순방향이면 호화라고 지금은 외워두세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 네 번째 경우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단은 어떻게 해도 전류 안 흐르게 하려면 다 역방향으로 걸어버리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지금은 외워두세요. 왜?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BJT의 원리에 대해서 잘 배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트랜지스터, 특히 BJT의 기본적인 원리와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